자, 오늘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싶어 지금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넘칠 텐데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모은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오늘 이제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120, 3일, 4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얘기의 대부분은 일정에 관한 거고, 남은 기간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120일 동안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마음가짐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 대학을 가본 사람은 아직 없죠? 그렇죠?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원서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원서를 안 쓰면 대학은 여러분들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왜? 웃겨?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전형 요소를 나름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원을 그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들은 대부분 전형이 다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뭐 고1, 고2 때도 상담을 해왔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계속 내왔고, 그다음에 수업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 것인가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죠, 이미.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원서를 갖다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써서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자, 대학과 학과와 전형을 수시 6장의 원서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입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상담을 다 종합해서 이제 원서를 쓰는 상담을 하는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이게 어디 일정이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군요. 아니네. 전형이 나와 있고, 특기자 전형이 나와 있고, 대학별 고사 준비가 나와 있고, 여기 있군요. 21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1차 컨설팅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 16, 17일은 굉장히 바빠요, 학원이. 개강주죠. 예, 7월 18일에 개강이기 때문에 그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략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 물론 이제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안 합니다. 선생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대학을 갈지는 내가 결정할 건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기간에 1회 이상 상담을 하게 될 거고, 자, 상담을 하게 되면 그 6개의 원서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6개 원서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대략 많은 학생들은 12개에서 13개 정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A 대학 뭐 1번 전형, B 대학 2번 전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넓게는 한 12개 전형이 결정이 될 거고, 뭐 적게는 한 6, 7개에서 끝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더 적은 학생들은 뭐 서너 개만 쓰자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왜 서너 개만 쓸까요, 그 학생들은? 뭐라고? 그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시를 다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 하나만 쓰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짜증나죠 갑자기.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6장에서 12장, 13장 정도의 원서를 결정하게 될 거고, 자, 이 6장에서 12장의 원서를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 자료가,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교과 자료가 다 나오는 시점이 대략 7월 요 정도면 나오거든요. 소위 이제 꼬리표라 그러죠. 등급이 표시된 그 정도 자료가 이제 이 정도 시점이면 나올 거고, 학생부에 그 기재되는 이제 비교과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비교과까지 다 나오는 거는 7월 말 정도면 다 끝나요. 그 전에 다 끝나니까
자, 요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수업을 쭉 해온 학생들이 많은데, 이 논술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수업하신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뭐 장원 선생님이나 문과는 임수현 실장님이나 아니면 이과는 뭐 전정원 선생님이나 양성규 선생님이나 기타 과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논술을 만약에 그 시험을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답안을 써낼 수 있다라는 멘트를 주실 거예요. 멘트를 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대학 수준의 글은 쓸 수 있다, 어느 대학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런 멘트. 그 다음에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성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학생부가 있고 논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3, 4, 6, 7월 모의고사가 있고 점수와 등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요 정도 등급은 맞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주실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얘는 뭐 3등급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이 아이는 뭐 3을 맞은 적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4, 5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요새 놀고 있으니까. 뭐 이런 멘트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자료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어떻게 쓸 건가를 결정을 하는 게 1차 컨설팅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많게는 12개까지 정해졌으면 마지막에는 몇 장만 내요? 6장만 내니까 줄여야죠. 네, 그거를 줄이는 시기가 언제냐면 2차 컨설팅이에요. 바로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인데 당연히 마지막까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여러분 9월 2일 날 수요일인데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마지막 모의고사 보는 날이죠. 원서 쓰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9월 2일 날 보는 시험은 그 성적표가 안 나와요.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안 받고 가채점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그럼 모의고사 장수가 몇 장이에요? 5장이죠?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다 보고 최종 6장을 결정을 해서 9월 9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오늘 안 온 학생들도 많으니까 상담을 다 하려면 굉장히 바쁘겠죠? 근데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누구 먼저 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일정이 통보가 되는데 누구 먼저 할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해봐. 혜진아, 빨리 하는 게 좋아? 나중에 하는 게 좋아? 모르겠어? 안 해도 돼? 영규야, 빨리 하는 게 좋아? 나중에 하는 게 좋아? 모르겠어? 영주는 빨리 하는 게 좋아? 나중에 하는 게 좋아? 빨리 하는 게 좋아? 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왜 쟤는 빨리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아니면은 누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개 씩 돌려서 쟤도 가네? 쟤도 가네? 나는 왜 안 부르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불안불안하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울렁증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일단 그 전형의 종류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논술, 정시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자, 특기자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특기자는 그냥 학생부 전형에 포함된다고 보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 중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여기서 서류는 뭐 자소서나 추천서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 준비를 언제 하죠? 여름방학 때 합니다. 여름방학 때 해야 되니까 그 학생들부터 먼저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작고 서류 준비를 안 해도 되는 학생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전형 하는 학생들부터 뭐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원서를 쓸 때, 원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리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오세요. 자기 생각을. 물론 아까 요 타임 앞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시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내가 가능하면 어머님 같이 오실 분들은 학생 상담할 때 같이 오셔도 좋다. 여러분들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잘 안 들린다. 없는 게 좋은 사람. 오, 압도적인데 왜?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
학생이랑 상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상담했어. 그럼 엄마 또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 상담 중에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일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또 예를 들면 상담할 때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앉혀놓고 상담을 했어요. 그게 가져가셨어요, 결과를.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얘기해 보니까 아버지도 생각이 다르대요. 그럼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학원에서 이번에 컨설팅을 해야 되는 학생이 약 100명일 겁니다. 약 100명. 약 100명이면 원서가 1인당 몇 장? 6장만 잡아도 몇 장의 원서를 만지작 해야 되는 거예요. 600장의 원서를 만지작 해야 되는데 학생 한 명이 애랑 엄마랑 생각 다르고 가족회의 결과 아빠 생각 또 다르고 그러면 한 학생한테 3번, 4번 시간을 뺏기면 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의견이 없고요. 제가 왕입니다.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혼자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일을 2번, 3번 반복하게는 만들지 말아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올 때도 스펙트럼을 너무 넓게 잡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홍대 이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위로 쓰고 떨어지면 재수다. 이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면 돼요. 집 앞에 몇 번 버스가 다니는 선생님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선생님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대학을 다 포섭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대학을 6개 정해오라 이런 무리한 요구는 절대로 안 해요. 다만 저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갔으면 좋겠다. 학과는 요 학과를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부분 상단기로 이미 다 있지만 변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요런 학과를 갔으면 좋겠는데 요거랑 유사한 학과까지도 가능하다. 아니면 요 2-3개 정도면 좋다. 이런 거. 이과 예를 들면 선생님 저 기계공학과가 아니면 안 갈래요. 이것도 콜. 선생님 저 공대만 가면 됩니다. 이것도 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없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인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대학 홈페이지 열고 자, 자연대는 무슨 학과가 있다. 공대는 무슨 학과가 있다. 이과 나오면 뭐 한다. 이과 나오면 뭐 한다. 이거부터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정해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학과의 범위를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으니 정해 갖고 와라. 대학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적에 얼토당토한 대학을 갖고 와도 좋으니 그렇죠? 그러면 상담이 금방 끝나요. 1초 만에. 다시 정해 갖고 와. 그럼 시간 안 뺏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없으면 문제가 그 좀 어려워지니까 복잡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7월 성적표 나오는 제값 빨리 내시고 그거 이렇게 딜레이 되면 상담 순서도 밀려요. 그 다음에 학생부 학교에서 완료되면 그것도 제값 내시고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것까지 완료되면 즉각 내시고 아시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잡으니까. 알겠죠? 낸 사람부터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를 이제 쓰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서류는 이제 자소서입니다. 자소서가 제일 중요한데 자소서는 그 제출을 하는 학교가 9월 9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제출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는 원서만 넣고 1단계 발표가 난 다음에 제출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를 넣고 나서 뭐 3주 안에 넣어라 서류를 자소서를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특성상 자소서를 하나 딱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낼 때까지 계속 자소서만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썼어요. 다 이렇게 내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글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끊임없는 탈구와 수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소서도 사실은 그 좀 임팩트 있게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짧게. 기간을 짧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3회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3회. 그러니까 처음에 자소서를 쓰면 학생들 들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거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자소서의 방향을 잡을 거고 여러분들 일단 쓰겠죠? 그래서 1차 첨삭, 2차 첨삭, 3차 첨삭에서 끝. 근데 그거 이상 길어지면 여러분 공부 시간 다 뺏겨요. 자소서 잘 쓴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소서는 참고 자료니까 그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안 뺏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천서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추천서는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실 거고요. 좀 안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좋게 네가 어느 정도 잡아와라 그러실 거고요. 정말 안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안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오세요. 선생님 추천서 담임선생님이 뭐 해 오랍니다. 알았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추천서 붙들고 있으면 추천서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많이 쓸 때는 뭐 그 열 몇 개까지 추천서 써본 경험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막판에 몰리면 피곤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써주시겠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정보만 주시고, 담임선생님이 대부분의 담임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오면 내가 쓸 테니 네가 대충 써와라, 이런 담임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해오면 들고 오세요. 그럼 그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아셨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벌써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좀 이따 요구할 학교도 있을 텐데, 네가 수시 원서 6장을 어디를 쓸 건지 A4지 하나에다가 주고 써와라 라는 담임선생님이 계세요. 벌써 받은 사람 있죠? 그런 학생들도 혼자서 8층에서 공부 안 하고 대학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오세요. 금방 하니까 선생님이 하면. 알겠죠? 주고 선생님 언제까지 내려? 자, 오늘 지금 9시 35분인데 지금 갖고 와서 선생님 내일까지 내려요. 이러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되겠어요? 최소한 시간이 있잖아. 선생님도 뭐 일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담임선생님은 직접 너 어느 대학 써라, 어느 대학 써라를 이렇게 해주시는 고만 담임선생님도 있는데 안 그런 담임선생님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형 다 뺏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닌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선생님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고 선생님이 쓰면 갖다 내세요. 학교에. 왜냐하면 어차피 그대로 안 쓰니까. 그대로 안 써요. 어차피 그건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 내시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공부 이야기를 공부 일정 이야기를 먼저 하자. 맨 앞 페이지 보세요. 기본 일정. 맨 앞 페이지 찾으셨어요? 1번 기본 일정. 자, 지금 얘기한 대로 7월 지금 현재 수업이 진행되다가 7월 18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 사순환, 자, 학원에 쓰는 용어인데 사순환이에요. 고3 사순환이 이날 개강하는 날이거든요. 자, 이날부터 달라지는 거, 일단 시간표가 일부 바뀔 수 있고요. 시간표는 다음 주 월, 화 중에 나갈 겁니다. 시간표가 일부 바뀔 수 있고요. 수리논술 A반은 수업이 2회로 늘어나고요. 화요일, 일요일 수리논술 A반은 2회로 늘어나고, 기타 그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통지가 갑니다. 뭐 면접이나 이런 수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수업 얘기를 먼저 하면, 자, 시간표가 바뀐다. 자, 면접 수업 얘기를 하면 그 면접 문제가 예를 들면 뭐 한양대가 있어요. 뭐 교과가 있다. 종합이 있다. 자, 교과 전형으로 뭐 예를 들면 무슨 과를 썼다. 경영학과를 썼다. 아니면 얘는 어디를 썼다 그럴까요? 뭐 국문과를 썼다. 뭐 종합으로 뭐 기계공학과를 썼다. 물리학과를 썼다. 자, 똑같은 한양대인데 요 네 가지 경우의 면접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가 우리 애들을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올해 몰아야지 작심했어. 전부 다 기계공학과를 보낼까요? 그럼 미친 짓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겠어? 뭐 얘를 그 급에 있는 애들 다 넣을 거야?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다 나눠지겠죠? 그러면 한 학생이 예를 들면 면접이 있는 전형에 원서를 4장을 썼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는 면접 수업이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4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학생이 25명의 면접 수업이 몇 가지가 되죠? 10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접 수업 문제를 다 똑같은 거를 국문학과 너네하고 기계공학과 너네하고 면접 문제를 똑같은 걸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줄 수 있나요? 못하죠?
자, 국문학과에서 물어보는 문제를 기계공학과 지원할 애한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명아, 너 국문학과에서 물어보는 문제 물어보면 답하겠니? 못해요. 당연하죠. 못하죠. 그죠? 우리 문과돌이들 기계공학과에서 물어보는 문제 물어보면 대답하나요?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면접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다 다르죠? 자소서를 보고 문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학생 한 명당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수업을 갖다 한꺼번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최초 1회 수업은 다 같이 해요. 1회 수업. 면접 전형 쓰는 학생들 최초 1회 수업은 그 1회 수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할 때 태도, 면접관이 뭘 물어본다? 채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일반론들. 그런 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넣게 되는 원서에 따라서 면접 수업은 다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들, 학생부 전형을 넣는 학생들이 30명도 넘을 텐데 그 학생부 전형을 넣는 학생들의 면접 수업을 다 따로따로 하려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잡힐까요? 안 잡히죠. 언제 잡힐까요, 그러면? 밤 11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계약했어요. 9월 달이에요. 9월 달인데 뭐 예를 들면 오후 4시. 선생님 오후 4시에는 학교가 안 끝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학교가 끝나든가 말든가.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담임선생님은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면접 그 시험이 면접 논술이 첫 스타트가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그러면 이제 10월 3일 날 시험 봐야 되는데 9월 25일 날 지금 학교 방과 후 하게 생겼어요. 면접 수업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은 대부분의 담임선생님 보내주세요, 그냥.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죠? 어떤 형태의 담임선생님이 있는지 굉장히 고집이 있으셔갖고 마지막 1교시는 너희 반 자체가 다 자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자습까지 하고 가라. 이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다 고려해서 시간표를 못 잡니다. 원래 면접이든 논술이든 파이널은 시간표가 막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하셔갖고 보내줘요. 아까 여러분 학부모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접 수업은 그렇게 진행된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9월 9일 날 원서 접수를 했어요. 1단계 발표를 9월 31일 날 해요. 1단계 발표, 서류 통과. 그 다음에 면접을 10월 3일 날 봐요. 그러면 1단계 발표까지 기다리면 면접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면접 수업을 언제 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9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9월부터 면접 수업을 시작했는데 1단계를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업한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수업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그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서를 넣을 때부터 얘가 1단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넣겠어요? 학원에서? 6장을 넣는데 5장은 분명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넣지 않겠죠, 당연히. 원서를 넣을 때는 1단계는 다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하고 원서를 넣겠죠. 그리고 혹여 면접 그 1단계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면접 수업은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야 돼요. 나중에 1단계 떨어놓고 뭐 선생님 저대로 장난친 거예요? 나 데리고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나오지 말고 아시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면접 수업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부터 대략 그 8월 한 20일 정도까지 여름방학 기간인데 자 이때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서류 자소서를 갖다가 쓴다. 컨설팅을 한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 그중에서 자소서 써야 되는 애들이 30명 이상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상담 시간이 항상 저녁 때만 잡힐까요? 막 잡히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생길 그 가능성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의문점이 생겨요. 물어봐야죠. 근데 그때마다 다 답을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학원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내가 미리 예고했지만 그 방학 때는 아침에 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 선생님 수업도 아마 아침에 보충을 잡으실 거예요. 거의 매일 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왜 그러냐 하면 오후로 가게 되면
수학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학생이 모의고사를 7월 달까지 다 봤는데 고3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1이나 고2가 아니에요. 7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다 봤는데 죽었다 깨나도 2차 곡선은 다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 여름방학 때 2차 곡선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수업을 3번이나 들었는데 통계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재주권에서 수능 봐라 그래요? 통계 해야죠. 그죠? 그런 수업이 오후에 많이 잡혀요. 국어 영어는 갈 데가 없어요. 이해 저의 경우의 수를 다 빼다 보면.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수능 완성해야죠. 인터넷 수능 1, 2 다 해야죠. 수업을 보충을 막 잡고 싶은데 잡을 시간이 오전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거는 모든 그 선생님이나 문임생이나 똑같은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도 똑같아요. 국어 선생님은 여름방학만 되면 그렇게 아침에 애들 모의고사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막 쪼개서 선생님들끼리 나눠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몸은 여러분들이 하나니까. 그죠? 왼쪽 귀는 영어를 듣고 오른쪽 귀는 국어를 들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서 오전 시간을 다 쓰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선생님 반에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학교를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 학생들은 빼세요. 빼시고 뭐 선생님 이미 뭐 방과후 학교 뭐 중식비를 내놨습니다. 환불이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까지 돈 여러분들 참 돈에 민감한데 그죠? 민감하죠. 그거 그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뭐 대부분의 학교는 환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죽어도 안 빼준다 그러면은 어저께 내가 몇 명의 학생들한테는 이미 얘기를 했지만 엄마를 보내세요. 통화를 하시든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아침에 저희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가세요. 자, 방학 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꼭 들어야겠습니다. 그럼 가세요. 그건 안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장소가 학교가 더 좋다는데 그걸 내가 말릴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 그 보충이나 이런 걸 듣는 것보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꼭 들어야 될 과목이 있다면 그걸 듣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면 그걸 말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몇몇 요주의 인물들은 학원에서 아침에 선생님이 막 8시 반부터 오라 그럴 건데 그죠? 9시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고3은 좀 땡길 거거든요. 등원 시간을 땡길 건데 아침에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위 감시와 처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널널한 학교 가서 하면 약간 시대올 수도 있고 고3인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요주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가 허락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실성이나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습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 본인이 생각을 하고 나도 오케이 너는 그래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능하면 어디 있어라. 학원에 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그 강요나 강제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학생부는 언제까지라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든 자율학습을 하든 뭘 하든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 전형을 쓰는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부 선생님들 원서를 쓴다 안 쓴다 이런 걸로 협박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선생님이 가끔 계신데 원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서는 여러분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무슨 말이야? 학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랑 의견이 안 맞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랑 상관없어요. 학교랑 상관없고 그 학교에서 열심히 상담을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와서 하고 나서 입시 상담할 때 설명을 하세요. 학교 선생님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 입장에선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그런 담임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하겠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조율은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해주시면 되고. 알겠죠? 내가 여러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난 전화해도 되는데 받는 분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테니까. 예. 뭐 선생님 오늘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 논의를 할 것도 열려 있고. 근데 뭐 이분 여러분들 입이나 여러분들 부모님 입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여름방학 때는 이제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달라. 그런 거고, 요때쯤 되면 학원에 여름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생각 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 여름방학, 학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수능 D-100이 있죠? 그렇죠? 8월 며칠쯤에 있겠죠? 100일이 있는데 해마다 수능 100일 날은 그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대학을 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위에 형, 누나들하고 같이 행사를 매년 해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생략할까 생각 중인데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 수능 100일이라고 여러분들이랑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선배의 말도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하게 해주고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선생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할까요? 힘내라고? 왜 할까요? 그런 행사를. 선생님이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 공부하라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100일이란 수는 굉장히 사람을 들뜨게 만들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또 특히 이벤트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잡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하고는 앞으로 어떤 상담도 어떤 대화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 100일 날은 100일 남았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자고 각오를 다지는 날이지 100일이라고 놀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긴 좀 섭섭하니까 그래 우리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도 들고 선배들의 경험담도 공유하면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그날도 공부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하고 밤은 또 밤대로 즐기겠다. 그런 학생은 용납할 수 없겠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9월 2일 날 모의고사 보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 끝나면 10월 3일부터 대략 10월 말까지 10월 한 20일 정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때 이제 수시 1이 진행이 되거든요. 수시 1이라는 건 이제 그 면접하고 논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이제 수시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이널 수업 시간표는 여러분들 워낙 수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잡히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아이가 뭐 무슨 건대 논술을 썼어요. 그래서 건대 시험이 10월 뭐 예를 들면 15일 날 있어요. 그래서 건대 파이널을 건대 파이널 문과예요. 3회 이렇게 잡았어요. 수업을 하고 건대 형식에 맞는 문제로 글을 썼어요. 첨삭을 했어요. 근데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회로 끝났으니까 그만해야 돼요? 아니죠. 너 내일 하루 더 와. 이게 맞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니까 수업 횟수나 수업 시간이 학생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기민하게. 빠릿빠릿하게. 알겠죠? 그래서 뭐 시간표 공지된 거 항상 확인하시고 문자로 가니까 항상 뭐 한 번 더 와라. 뭐 언제 수업 잡혔다. 이런 게 문자로 가니까 그 스케줄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이 끝나고 11월 12일 날이 무슨 날이죠? 네, 수능일입니다. 이날이. 자, 이날이 수능일인데 자, 이때는 이제 수능 수업을 계속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과마다 다른데 보통 11월 한 8일, 9일 이때 종강을 해요. 종강을 하고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이제 질의응답만 나머지 며칠 동안 정리하라고. 그다음에 예비 소집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 설명회. 학생 설명회죠. 그때는 이제 수능 당일날 그다음에 수능 직후에 해야 될 유의사항에 관한 여러분들한테 안내사항을 한 30분 정도 멘트를 해줍니다. 종이 한 장 만들어서
자, 수능 당일날은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수능 딱 보고 11월 13일 날 이날부터 수시2 파이널 수업이 시작되죠. 수시2 파이널 수업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자, 안 좋지만 좋은 케이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발표가 나는 학교가 있어요. 붙었어. 그럼 애가 그 다음부터 안 와요 학원을. 아직 대학이 여러 개 남았는데. 왜?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로또를 갖다 맞춰봤는데 1번, 3번, 4번까지 맞춰갖고 3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2개 더 까봐야지 1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4번까지 까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난 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런 학생이 분명히 나와요. 학원을 와요. 약 올리러. 약을. 그래 한 바퀴 후 훑어보고 가요. 짐 빼면서. 때려 죽이고 싶죠. 네. 근데 그런 그 미리 발표가 나고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서 6장 중에 그 몇 장이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좋지만 안 좋은 경우의 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특이한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수능 당일날 밤에 학원에서 막 전화가 가거든요. 왜 전화가 갈까요? 학원에서 가채점 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렇죠? 가채점 결과를 확인하려고 전화가 가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이죠? 아니 뭐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해마다 수능 전에 설명회를 하면서 너희들 꼭 수능 끝나면 일단 놀고 싶죠. 그죠? 아무리 놀고 싶어도 바로 12일 날 시험이면은 14, 15가 주말이에요. 14, 15일 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고 싶어도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피곤하니까 좀 씻고 한숨 자든가. 그 다음에 그 정답 발표가 되면 입에서 정답 발표가 되면 채점에서 가채점 결과를 빨리 학원으로 알려라. 왜? 그래야 최저 달성 여부를 미리 판단을 하고 그 수시 파이널 2에 그 여러분들 수업 일정을 조정을 해주겠죠. 근데 일단 사람이 시험을 쳐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채점하기도 싫어요. 일단 전화기를 꺼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돼요. 집에도 안 가요. 네,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올해는 특히 논술 전형은요. 뭐 학생부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최저 없는 전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수능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문제가 짜증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3등급이 나오고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뭐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뭐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도 생기고 뭐 등급이 뭐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등급이 춤을 춰요.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문제가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하고 최저학력 기준 달성에 필요한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는 완전히 원싱 원화도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평가원의 항상 그 출제 그 난이도에 관한 발표는 선생님이 내가 이 일을 한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 예상이 맞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그 난이도 변별력 조절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기분에 따라서 못 봤다 잘 봤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점하셔서 가치 증가를 빨리 알려주시는 게 알겠죠? 학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수시는 자 30명을 뽑아요. 그래서 1등부터 30등까지 합격을 하겠죠? 이걸 보고 최초 합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50번까지는 합격선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추가 합격이라고 줄여서 추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차 추합, 3차 추합까지 가서 붙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시 파이널이 진행되는 계속 중간에 계속 발표가 나요.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원서를 잘 쓴 거는 3차 추합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적은 점수로 가장 좋은 대학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스릴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원서를 잘 쓴 그런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전에 그 선생님 예를 드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삼성고등학교 나온 그 우리 실적에 보면 현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서는 걔가 수시를 서울대 농경제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판단하기로는 그 정시를 가더라도 서울대 인문대나 사과대 이상은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었고, 그래서 농경제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안 쓰고 다른 높은 과를 썼어요, 수시에. 근데 걔가 수시에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선생님은 마음이 콩닥콩닥 하기 시작하겠죠. 쓰지 마라 그랬는데 걔 정시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1단계로. 2단,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떨어지고 1단계 추합 발표를 또 떨어졌어요. 이름이 안 온 거죠. 2단계 추합 발표 때 또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죄책감에 정말 이 무거운 마음에 전화도 못하고 있는데 일요일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걔한테 울면서. 선생님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3차 추합 1명. 일요일 밤 10시. 원래 그런 거예요. 입시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작년에 대학 간, 올해 간 애들 말고 작년에 대학 간 애 중에 선생님 예를 자주 드는 애가 수연이잖아요. 수연이. 고대 간 수연이. 걔는 원서 6장을 썼는데 다 떨어지고 고대 하나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고대 하나 남았는데 고대도 떨어졌죠. 근데 추가 합격 딱 1명 발표했어요. 걔 하나. 대기 1번만 합격. 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입시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거니까 중간에 닥짓해 갖고 포기하거나 그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원서 쓰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코치 옆에서 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태까지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요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고 나중에 뭐 우리 해마다 고3 끝나면 뭐 MT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매년 다른 거니까 올해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매년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그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원만한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선생님이 성격이 지랄 맞아서인 건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여러분들과 선생님과는 그렇게 사이가 그닥 원만치 않을까요? 뭘까요? 진아 뭐라고 생각하니? 뭐랬냐 쟤?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여러분들 다 이쁘죠. 사실 다 이쁘고 여기는 여러분들 중3 때 그 코올리던 때부터 이 학원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다닌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애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을 갖다가 그 대학을 보내오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딱 2가지 경우의 수만 본 사람이거든요. 뭐 아니면 뭐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합격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도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불합격한 아이들은 얼굴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지더라고요. 자, 이것도 합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원래 가고 싶어하는 것과 유사한 아니면 그 이상의 학교를 합격시킨 아이는 굉장히 자주 보고요. 합격은 했으나 원래 가고 싶어하는 학교보다 훨씬 더 아랫대학을 간 학생들은 비록 합격은 했지만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면 가끔 여러분들 선배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가끔 보셨죠? 어떤 애들이 찾아오던가요? 잘 간 애들이 뭐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꼭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꼭 뭐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종대 간 애들도 찾아오고요. 경기대 간 애들도 찾아오고요. 뭐 그보다 더 안 좋은 간 애들도 찾아오고 군대 가겠다고 인사하고 오고 휴가 나왔다고 술 사달라고 오고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근데 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안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우리 지금 3학년 선생님들이 되게 올해 조합이 천사 조합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3학년 선생님 중에 무서운 사람 있어요? 무서워요? 장사님 선생님 무서워요? 숙제 안 하면 전 선생님이 나를 막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의자가 날라올 것 같아요? 정희양 선생님이 그렇게 해요? 안 그러죠? 노는 선생님들은 뭐 말 하나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갖다가 좀 극악무도하게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3학년 조합이 천사조예요. 천사조. 올해 조합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냥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하게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면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름방학부터는 더 엄하게 하겠습니다. 더 엄하게. 진짜 엄하게 할 거고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이 아침조를 맡을 것 같아요. 아침조. 아침조를 만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별로반에 아침에 선생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퇴근을 좀 일찍 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들 생각하시고 자 별무반의 등원 시간은 고3은 옛날에는 여름방학 때 다 8시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8시로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단 아까 얘기했죠? 9시까지 오란다고 그래서 9시까지 오면 정말 혼나요. 9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최소한 언제까지 와야 돼요? 8시 한 40분, 45분까지 와야겠죠? 그래야 뭐라도 하고 이제 앉아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보충을 하든 아니면 자습을 시작하든. 아시겠죠? 오는 시간은 9시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9시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간곡하게 정말 유하게 여러분들한테 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방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 5분에 와서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은 차가 막혀서요. 이런 말 하면은 맞고요 일단. 차가 막힐 거를 미리 예상해야죠. 차가 막힐 것 같으면 아예 8시까지 와야죠. 그런 학생은 등원 시간을 땡기겠습니다. 바로. 그럼 너는 8시 반까지 와. 그럼 8시 반까지 오라 그러면 몇 시 와야 되는 거죠? 8시 15분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도 또 늦으면 8시로 땡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교들도 여러분들 질문 받는 조교들도 더 빨리 9시가 아니라 8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조로 잘라 그래요. 아예. 왜냐하면 빨리 오는 학생들이 질문을 갖다가 저녁 때 하면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침에 널널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TA들도 아침으로 좀 땡겨서 배치하고 선생님도 아침에 좀 빨리 나와서 처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몸에 딱 익으면 그다음부터 잘 나오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생각이니까 선생님이 설령 화를 좀 내거나 의자를 좀 집어 던지거나 몽둥이를 들더라도 선생님이 원래 포악하거나 여러분들이랑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별무반 자리도 아니면 바로바로 바꿔버릴 겁니다. 이것도 내가 몇 번을 시켜놨는데 지금 8층에 아니면 우리 한대 선생님한테 몇 번을 시켜놨는데 다들 너무 착해요. 공부 안 하면 자리를 좋은 자리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3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과감하게 딱 하루 봐서 아니면 빼. 선생님이 자리 빼라 그러면 그냥 끝인 거 아시죠? 너 저 자리로 옮겨 나가. 그럼 끝이에요. 그냥 선생님 2번 얘기 안 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의지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에 대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념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겠지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바로바로 아시겠죠? 욕먹을 각오하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좀 험하게 다루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욕도 하고 체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욕먹으나 나중에 떨어뜨려 욕먹으나 똑같습니다. 욕은 미리 먹는 게 나아요. 이게 선생님 오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대학 붙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보고 싶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인사하러 오세요. 아 선생님 고맙다고. 아무리 여러분들 상담도 많이 해주고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여러분들 이쁘다 잘 가르쳐놔도 대학 떨어지면 진미학원 3년분 했는데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그게 이 직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좋은 얘기 듣고 싶으니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는 선생님하고의 어떤 학원 생활에 관한 문제고 이런 문제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와 관련된 문제는 잠시도 망설이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예를 들었죠. 지금 7월입니다. 수능까지 120일 남았는데 아까 예를 선생님이 아까 2차 곡선을 들었나요? 통계를 들었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여러분들은 미루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번에 안 하면 끝이잖아요. 맞죠? 요번에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가 막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보충을 해도 되고요. 조교를 아예 전담 조교를 붙여도 되고요. 그런 것만 막혀 있는 애들 몇 명 모아서 특강을 우리는 수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내부에서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들어요 수업을. 그래갖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기 장선생님한테 장선생님 오후에 저거 기백 수업 하나 만들어. 뭐 평면 접하면 이틀짜리 하나 만들어 수업. 4시간짜리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 수업이 만들어져요 그냥.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학원의 강점이잖아요. 맞죠? 우리 학원은 최고 강점이에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그 국영 선생님들은 다 전임이잖아요. 전임이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업은 언제든지 해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오세요. 막 여러분들 해결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할 줄 아는 게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화원 수능수학 등급이 안 나온다. 찔찔대지 마시고 막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동영이한테 화원 수업을 만들어 줄게요. 1대2로. 하루에 5시간씩. 3일 연속.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드는 거 예를.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 가능한 얘기. 하나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원이 안 나온다. 뭐 물원 또 잘하는 뭐 상은이도 있고 저기 누구냐 또 선민이가 불리했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불러갖고 만들면 돼요. 1대1 붙이면 돼요 그냥. 야, 저 안에 방에 들어가서 얘만 가르쳐. 나오지 마 너 밥 먹을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도 선생님이 그 동원할 수 있는 인적 그 다음에 뭐 다른 시간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이 학원이 갖고 있는 포텐 잠재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3시간 4시간 고민할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막힌 걸 빨리 뚫어야 되잖아요. 계속 막. 근데 선생님이랑 왠지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럼 바보죠. 그건 생활의 문제고 공부의 문제는 다른 거니까. 그죠? 아침에 열 때 두드려 맞고도 바로 3시간 있다 왔고 선생님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해주면 니네 지각했다고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겠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시험 기말고사 저기 본다고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토요일이구나. 토요일이구나. 오늘 토요일이구나. 착각했다. 그 기말고사 끝나고 고생하셨는데 그 잠시도 쉬지 마시고 오늘부터 11시 반까지 공부하시고 알겠죠? 내일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미 방학이 시작한 것처럼 열심히 하시고 오늘 설명한 거는 그 중간에 또 그 이해 안 가는 게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게 있는 학생은 따로 선생님한테 연락하시고 선생님을 만나기 어렵거나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밑에 있는 한대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8층에 있는 임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다 똑같이 항상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여러분 그 학생 밴드에 보면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자주 보기가 어렵잖아요. 메시지 기능으로 메시지를 보내세요. 알겠죠? 그거는 외부에 오픈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한테만 오는 거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럼 니네 나한테 막 익명으로 너 죽을래 이런 문자 보낼 거잖아. 그래. 전화번호를 오픈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선생님 책상에 어떤 아이가 편지를 딱 써놓은 거야. 이건 뭐지? 딱 펴보니까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것도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어떨 땐 정말 믿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뭐 야단 맞고 뭐 매 맞고 그럼 당연히 싫은 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건 그거 하여튼간 할 일 있으면 메시지 기능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고 아시겠죠? 올라가세요.